최신 IT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쇼핑이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오늘 살펴볼 아이템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된 이커머스입니다. 배 기자,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커머스는 크게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받은 개념인데요. 특정 상품을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이면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상품을 1000명이 구매한다고 하면 한 번에 대량의 구매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7,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을 들 수 있는데요. 오픈마켓은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이를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모두 통칭해서 이커머스라고 부릅니다. 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을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커머스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줄어들면서 이커머스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죠. 네, 맞습니다. 또 사업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요. 국내 이커머스는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나 계란, 기저귀 같은 온라인 장보기 중심의 장보기가 목적인 기업에는 쿠팡이나 이마트의 SSG닷컴 등을 들 수 있고요. 또 가공식품이나 가전구매 같은 것을 구매한다면 네이버나 G마켓, 11번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어떤 걸 사겠다는 또렷한 목적의식보다는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면서 그때그때 할인 상품을 구매하는 데 티몬과 위메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코로나로 가장 수혜를 받은 것은 장보기 중심의 쿠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침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작년 실적을 잇따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1분기에는 쿠팡이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추정을 되지만 아직 실적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온 지난해 실적만으로 보면은 세 업체의 전략이 각각 다른 점이 또 관찰이 돼서 잠옷 흥미로운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쿠팡, 위메프, 티몬 모두 다른 전략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쿠팡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쿠팡은 올해도 성장 위주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적자폭도 꽤 많이 줄였거든요. 코로나 사태도 쿠팡에게는 호재로 다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바로 경쟁사인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결정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오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지각 변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에서는 이베이 코리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판세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성장을 최우선으로 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기에는 내실을 다져야 하지만 격변기에는 역시 성장을 통한 시장 성장이 최우선이겠죠. 네, 티몬은 틈새 전략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하루 배송과 신선식품 배송, 오픈마켓까지 두루 진출해 있는데요. 티몬은 상대적으로 쿠팡이 약한 타인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타인커머스를 비롯해서 홈쇼핑과 비슷한 방식의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티몬은 이에 따라 지난달 월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또 상장 준비에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주자는 위메프는 다소 애매한 위치입니다. 티몬처럼 확실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또 쿠팡처럼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로 등극한 상태도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2위라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시장에서 견제 세력으로 전체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요. 위메프도 자신들의 이 같은 위치를 잘 알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회사 간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롯데, 이마트와 같은 기존 유통공룡들의 행보도 꽤 흥미롭습니다. 롯데와 이마트 모두 전담 부서를 꾸리고 이커머스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롯데는 이달 말에 통합 플랫폼인 롯데온을 출범할 계획인데요.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홈쇼핑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마트 역시 SSG닷컴을 내세워서 이커머스 성장에 주력하면서 올해 매출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쿠팡의 핀테크 진출이 아닌가 합니다.
쿠팡의 원가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물류 비용입니다. 이것이 과거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보게 한 원흉이었죠. 그런데 작년 실적만 보면 물류의 대규모 투자가 드디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업 손실이 2018년보다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매출은 60% 늘었지만 물류 비용이 포함된 인건비 상승은 40%로 막음으로써 영업 손실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의 두 번째 타겟이 바로 결제 비용입니다. 쿠팡에서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 비용이 지난해 몇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물류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 결실을 쿠팡이 지난해 드디어 거뒀고, 이제 결제 부문에서 이제 비슷한 효과를 거두려고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달 초에 쿠팡페이라고 하는 핀테크 자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다소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커머스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 역시 치열한 경쟁과 높은 성장이 공존하는 분야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소식들이 들리면서 상장과 매각 이슈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이에 따라 이커머스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